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하는 차량은요, 마칸 GTS입니다. 포르쉐의 마칸 GTS는요,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드림카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아이가 둘이 나오고 총각 시절 때 꿈꿨던 이 차는요, 이제 더 이상 손에 잡을 수 없는 저 멀리로 날아가 버리고 저한테는 좀 큰 차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죠. 아이 둘 데리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차량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SUV임에도 굉장히 낮은 차체, 그리고 또 GTS라서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은 정말 제가 갖고 싶고 너무 원하는 차량이었는데, 아마 제가 나중에 혼자서 여행을 가게 되거나 아이들이 장성해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탈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때는 제가 911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마칸은 아마 계속 구입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지인 중에 한 분께서 마칸 GTS를 저에게 잠깐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리뷰도 해보고요, 내외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있죠. 4포인트로 PDLS 플러스 인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4포인트로 헤드라이트가 켜집니다. 굉장히 저게 시인성이 좋아요. 이 위쪽에 GTS만 그런 건지 모든 마칸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엣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쉐 마크, 이 포르쉐 마크 ACC, 그러니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에는 보통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큰 흡입구 인테이크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면이고 후면이고 너무너무 빵빵하고 동글동글해서 포르쉐의 아주 유려하면서도 매끈매끈한 라인을 잘 디자인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GTS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옵션이 선물 세트처럼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몇 가지만 빼고 정말 거의 다 풀옵션이 들어간 엄청난 차량입니다. 이게 아마 가격으로만 따지면 1억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휠은 미쉐린의 레티튜드 투어 HP가 들어가고요. 앞에는 265에 45에 20, 그러니까 편평비가 45니까 꽤 두툼한 편평비를 갖고 있죠. 그리고 후면은 미쉐린 똑같이 레티튜드 투어 HP 295에 40 R20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편평비가 조금 얇고요, 앞에가 조금 두꺼운 걸 알 수 있습니다. 휠도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정말 멋있는 차량이에요. 이 마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이트 앤 블랙 컨셉으로 딱 꾸며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휠은 블랙이고 바디는 화이트인데, 옆에 보시면 이 일반 마칸들도 이 옆 라인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라인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카본 패키지를 넣어놔서 모두 올 카본입니다. 진짜 멋져요.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앞쪽에도 볼 수 있고 제가 켰는지도 볼 수 있는 앞뒤로 시인성이 있는 사이드 리피터입니다. 위쪽에 루프 라인도 블랙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쪽에 스포일러도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앤 블랙을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 차량이에요. 뒤에 있는 포르쉐 그리고 마칸 GTS라는 레터링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진짜 이 빵빵한 엉덩이가 정말 911을 뻥튀기로 빵 터트린 느낌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리하고 있는데, 진짜 이 라인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형 포르쉐 마칸이 나왔죠? 신형 마칸은 더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신형 마칸은 진짜 언젠가는 되게 갖고 싶다 하지만, 아마 마칸은 참 제가 이제 구입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크기의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빠들로 하여금 아이 둘 정도까지는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엉덩이, 그리고 배기가 들어간 차량이고, 배기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블랙 라인으로 배기가 쿼드 머플러로 되어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이 유려한 뒷 라인. 그리고 포르쉐는 요놈도 옵션이거든요. 얘도 한 50만원 정도 하는 옵션인데, 제가 세차를 싹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돌려보니까 엄청나게 빠드득 거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런 소모품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몰랐는데 포르쉐 마칸은 여길 눌러야 이게 열립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트렁크는 그렇게 광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X3보다도 조금 더 작은 수준? 그 정도일 것 같고요. 유모차는 미니 유모차는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빅 사이즈 유모차 디럭스는 하나 정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빠 리뷰로서는 정말 양극단에 있는 이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이 느낌의 양극단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 아수라 백작 같은 놈이에요. 이런 짐칸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앞쪽은 공간이 좀 없지만 뒷열이 그래도 사람이 다 분명히 탈만한데 스포트 플러스에 놓으면 완전히 스포츠카처럼 나간단 말이죠. 롤지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는 당연히 폴딩이 가능합니다. 앞열을 한번 볼게요. 이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포르쉐의 이 내부 디테일은 남자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뭔가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복잡스럽고 되게 기계적인데 만듦새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안고 싶어요. 여기에 계속 안고 싶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본 패키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도어 라인에 전부 카본입니다. 진짜 비싼 옵션인데 여기에 전부 카본이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아마 GTS 기본 빨강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가죽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무려 알칸타라입니다. 어우,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알칸타라라니.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GTS에는 18웨이인가 17웨이인가 이 엄청난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시트가 되어 있는데, 무려 이 시트도 알칸타라입니다. 통풍 시트가 안 돼요. 굉장히 잘 조여주고 실내 내부에 착자감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저는 땀띠가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차주님한테 들은 건데, 일반 마카는요, 저 GTS가 빨간색이 아니고 그냥 흰색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GTS만 빨간색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꽤 또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죠. 난리가 난 건 있죠. 이 부분입니다. 대시보드 상단에 빨간 스티치 GTS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플러스해서 이 스티어링 휠 D컷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게 무려 카본 스티어링 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카본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엄청나게 만듦새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잡는 느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전 바로 전 버전이라서 스포트 크로노 패키지가 여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이드 버튼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착좌를 해볼게요. 카본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카본의 소재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포르쉐의 카본은 테슬라의 카본과는 정말 질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아니, 이게 벤츠의 카본보다도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좀 오래된 버전이긴 하죠. 2017년형이니까 얘를 이렇게 딱 넣으면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작아요. 이게 911에서 봤던 아주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그때 911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11시 47분부터 스포트 플러스로 이렇게 좀 밟고 다녔더니 평균 연비가 5.8k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GTS는 가운데 이 RPM 게이지가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기계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쪽은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관련된 TPMS 정보와 올휠 드라이브 때 얼마만큼의 구동력을 어디로 배분을 하는지 보여주고요. 크로노 패키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ACC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트립이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전기형과 후기형이 비슷한 느낌으로 아주 좋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사이드 레버가 없는 게 너무 아쉽고, 신기하게도 얘는 여기에 열선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열선이 되고 열선이 꺼지고 켜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티어링의 텔레스코픽이 전부 다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예전에 911은 이게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리얼 금속 알루미늄으로 만든 패들 시프트. 이 느낌 정말 최고죠, 최고. 그래, 이런 식으로 거의 풀옵션을 넣었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이 옵션을 안 넣으셨더라고요. 스마트 키 패키지를 안 넣으셨더라고요. 키를 넣고 꼽고 돌려야지만 돌아갑니다. 그 부분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말 복잡하잖아요. 버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공조기, 여기까지 공조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기랑 스포트, 댐퍼, ESC 끄는 거, 오프로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갖고 차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마칸이라고 써져 있죠. 7단 PDK 기아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 느낌 정말 좋죠.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밑에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에 손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통 기어 노브 주변에서 뭔가를 움직이게 돼야 시선이 앞쪽을 너무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여기서 조작이 가능한데, 이게 너무 밑에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노멀 모드로 달리다가 스포트 플러스로 달리려고 그러면요, 시선을 굳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스포츠 패키지를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다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사이드 레버를 여기다가 다이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계가 딱 있고요, 초시계든지 제로백 같은 것들을 잴 수 있는데요. 와, 진짜 멋집니다. 그래도 전부 다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좀 하나 안타까운 거는 저 뒤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광각이긴 광각이에요. 이쪽도 광각이긴 광각인데 이 끝에 부분이 살짝 휘어져 있어갖고 이쪽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쪽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고 시인성이 이쪽에 사각지대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광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사이드 미러 자체를 조금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 사이드 쪽이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얘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면도 이중 접합 유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00km가 조금 상회하는 속도로 달렸는데도 풍절음이 정말 하나도 안 들리고 이게 배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기음을 누른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요, 엄청난 소리가 나거든요.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배기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걸 있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배기 사운드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배기 사운드를,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소리가 나는데도 굉장히 조용하고 정말 조용한 편안한 주행도 즐길 수 있고, 문을 열고 배기음을 엄청나게 즐기면서 달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컴팩트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열은 도저히 제가 깔 게 없고 너무너무 멋진데, 이 뒷좌석 이제 한쪽은 아이의 카시트로 되어 있고 여기마저도 전부 다 가죽인데 여기는 아이들이 맨날 발로 차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앉아보시면 제가 뒷자리 저쪽에 앉을 텐데 굉장히 좋습니다. 성인 2명이 앉기에 아주 딱 걸맞고 약간 좁고 그럴 정도입니다. 이 후면도요, 알칸타라의 카본 패키지 그리고 알루미늄 싹 들어가 있고, 위쪽에 아이들을 위한 선쉐이드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뒷자리에 앉아 볼 텐데요, 뒷자리는 제가 시트 포지션만 안 맞춰 놓으면 꽤 앉을만 합니다. 하지만 저쪽은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역시나 이제 4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템퍼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전동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열선도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센터 터널이 정말 높이 나와 있어요. 제 복숭아뼈를 훨씬 상회해서 종아리 중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5인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무색할 정도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5명이 타려면 굉장히 애를 써서 타든지 해야 되고요. 이 뒤쪽 라인에 여기가 이제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거든요. 조금 밑으로 내려앉아야 좀 괜찮지, 제가 이렇게 제대로 앉으면 머리가 닿습니다. 윗머리가 닿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성인들이 타기에는 180이 넘으시는 분들이 타려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뒷자리에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거는 없거든요. 가운데 이런 컵홀더에 어떤 덮개 같은 것들도 없고요. 그래서 1억 중반 정도 하는 차량이 될 텐데도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지고 고급 소재가 많이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잘한 부분들의 후열 거주성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그러기에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일단 다른 것들은 다 둘째치고서라도 이 실내의 운전석 안에서의 이 느낌은 정말 운전자에게 딱 맞춰진 진짜 911을 뻥튀기를 딱 시켜놓은 듯한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운전하기 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드리는 저 카본 스티어링 휠. 빨간색 GTS만의 시트벨트 색깔인데 시트벨트가 굉장히 예쁘죠. 저거 다른 색깔로 옵션은 아마 선택할 수 있을 건데 이 위쪽에 GTS와 이 뒤쪽의 색깔이 딱 맞네요.
조수석에도 당연히 빨간색 시트와 똑같은 엄청난 버튼이 들어가 있는 이 시트를 볼 수 있습니다. 후열에도 빨간색 안전벨트가 딱 들어가 있어요. 아, 너무 멋집니다. 가운데 안전벨트는 검정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되게 무거워요. 어떻게 이렇게 문짝을 튼튼하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그리고 GTS만의 카본 패키지, 여기 GTS라고 딱 써져 있는 것도 GTS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마감이라든지 외부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는 정말 깔 게 없습니다. 다만 뒷자리가 진짜 조금 아쉽다는 거, 그리고 일반 2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거나 성인 뒷자리 거주성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키가 좀 크다거나 그러면요, 위에 머리가 좀 닿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뒤쪽 이 빵빵한 라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쿠페 라인으로 떨어진, 최근에 카이엔 쿱 터보를 봤는데 마칸을 키워놓은 게 약간 카이엔 쿱 같더라고요. 마칸은 조금 이제 애초에 쿠페 형식으로 나오려고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실내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슬슬 주행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고 떨리는데 제가 이거 탄다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타고 싶어갖고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리기 전에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두근두근하는 느낌. 스포트 플러스에다 놔두고 배기를 켜고 수동으로 놔두고 2단에다 넣습니다.